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격 잡는 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격이요. 요 격 아시죠? 인격 격자 아닙니까? 자격증 할 때 격자죠. 누구나 사람은 저마다 그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요, 품위와 품격이 있고 인품이 있듯이 그 우리 사주에도요, 이 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 격이 이렇게 그 귀격이 있고 천격이 있다는 겁니다. 사주 팔자에 격이 있는데 이 격이 두 개가 있다. 꼭 두 개라기보다는 일단은 뭐예요? 귀격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귀격. 이런 귀격이 있다. 그리고요, 천격이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천격이 있다. 동물에게도요, 동물의 어떤 격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무생물인 돌에도 또 그 나무 풀 한 포기에도 또 새부치에도 이름을 붙이듯이요, 저마다의 사주에도 그 사주에 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격을 설명드릴 건데, 격에는요, 격에는 이렇게 식신격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식상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이게 제격이고 이게 관격이고 이게 인격이라는 건데 원래 두 개씩이죠. 비격은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게 식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식신격이잖아요. 이렇게 식신격이다. 이렇게 식신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격이 있죠. 이렇게 상관,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 이렇게 격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식상격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식상격. 그 다음에 재성에는 뭐가 있어요? 정제격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편제격이 있죠. 이렇게 편제격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재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격에는 정제격이 있고 편제격이 있다는 거죠. 관성에는요, 역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죠. 이렇게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그래서 관성격이 있고, 인성에는요 정인이 있고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성격이다. 이렇게 8정격이 있는데 플러스를 했어요. 이렇게 플러스 비겁, 비견과 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합해서 이 정격에다가 플러스 두 개를 해서 10정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10정격이 된 건데, 격이 8정격이 있는데 비견과 비겁격을 합쳐서 10정격이 있다. 이 외에도요, 특습격이 있고 잡격이라는 것으로 분류돼 가지고요, 이름도 어려운 격들이 사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동원사주에서는 이 10정격만 다루고 강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 사주를 보는데 격을 모른다 해서 또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주의 격을 잡는데 내 사주를 보는데요, 내 사주에 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격이라는 게 인품이나 이런 기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신격도 있고 상관격도 있고 뭐 관성격이 있는데 정관격도 있고 편관격이 있다. 인성이 있으면 정인격이나 편인격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제격이나 편제격이 있다. 이런 격이 있는데 이 격을 잡는데 가장 기본, 이것만 아셔야 되는 게 이 월지, 이 월지 지장간들이 있죠. 이렇게 이 월지 이렇게 지장간, 이 지장간에서 투출된 것을 격으로 잡는다. 그 오행을 격으로 잡는다. 이것만은 꼭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단 비견과 비겁, 그러니까 비견과 그 겁재는요, 걸록격이나 양인격으로 잡게 됩니다. 걸록격, 그죠? 걸록격이나 양인격으로 잡게 된다. 이건 뭐라고요? 비겁이 투출됐을 때 여기다 비견이잖아요. 비견이 나와 있으면은 비견을 잡는 게 아니라 걸록격, 양인격으로 잡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관격을 설명할 텐데요. 이렇게 정관격이란 말입니다. 자, 글자도 정관격이 됩니다. 이렇게 정관격이 되는데 이 정관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누구나 내 아들이든 내 남편이든 내 자신이든 내 형제든 간에
사주를 갖다가 정관격을 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정당하게 규제하는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규제와 그리고 규율과 이 관제죠. 정관이라는 건 뭐다고요? 이게 나를 갖다 관제하는 거죠. 관제. 그 다음에 규율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도덕이죠. 도덕. 예. 이게 어떤 규범이 되겠죠. 이게 사회 규범이잖아요. 이게 어떤 윤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이게 뭐예요? 공권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형법도 되고 법률도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제가 죄를 짓게 되면 돼요. 관을 갖다가 어기게 되면 식상에 이렇게 관을 치게 되죠. 상관은 특히 관을 치게 되죠. 상관은 정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식신은 편관을 제사를 하지만은 이 상관이 뜨게 되면 정관을 치게 되잖아요. 아무튼 식상은 이 관성이라는 별을 치게 됨으로써 어떻다고요?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간판을 때려 부셨다든가 찼다든가 그러면요, 물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잡아서 가두죠. 이게 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지만이 어때요? 이게 그 사회가 그 질서 정연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관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관을 놓은 사람들은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은 국목, 자기가요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서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된다든가 그런 그 알아주는,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기업에 들어가서요 벼슬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나 지위를 높이려고 실력을 쌓아서요 각종 그 고시험에 붙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죠? 또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정관격이 되게 됩니다. 정관격을 놓은 사람들은요, 대개가요 공명 정대한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충성을 또 맹세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요, 자신의 어떤 경륜을 펼치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그 하는데, 이왕이면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낮은 직급보다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애국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위정자의 그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게 정관의 특색이 됩니다. 정관을 놓은 사람들이 대체로 대단합니다. 자, 이 정관의 특성이 이렇다는 거죠. 자, 월지에서 월지 지장간에 있는 것을 천간에 투출됐을 때 그 오행으로 갖다가 격을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관격과 편관격은 어떠냐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정관격은요 되게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고지식하고 그리고 고위직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목표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 돼요. 목표가 뚜렷하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징이 모든 걸 법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집에 그 새들어 산다고 해봐요. 아니면 상가를 얻어서 장사를 해요.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 집주인한테, 상가 주인한테 뭔가 불평, 불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관격을 놓은 상인은 그 임대인은 법대로 한다고요. 법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융통성은 어때요? 완전체로. 융통성은 빵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남편이 정관격을 놨다. 어떻다고요?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 아들이 정관격을 놨어요. 그러니까 융통성하면 담 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또 정관격을 놓은 사람은 타인의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목. 자, 이목이라고 그러죠. 이목. 그러니까 눈과 귀를 갖다가 엄청 의식하고 산다고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이거 시선이잖아요. 이 시선을 갖다가 굉장히 의식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사람들은 체면 깎이는 거, 이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게 이 정관격을 놓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격을 놓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는요, 정말 단정하게 자기 표현을 갖다가 뚜렷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흐지부지 얘기하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이 편관격은 과장, 허풍, 그러니까 허장성세가 이 심한 게 또 편관격이에요.
편관을 갖다가 이렇게 일제에 놓은 사람들이 있죠. 편관을 갖다가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일제에 이렇게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편관을 일제에 놓는다든가 아니면 편관격을 놨다든가, 그죠? 편관격을 놓은 사람들은 가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양 빠지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편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가 말 실수로 알아서 내가 살게 이러면요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왜? 모양 빠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양 빠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첨을 합니다. 자, 또 인내심이 강해요. 인내심, 참을성이 강하고 불굴의 정신이 있잖아요. 밀어붙이는 힘이 세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나 잘난 사람이에요. 이 편관격을 놓은 사람들은.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면요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 이 편관격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또 자기 밑으로 봐요. 이 사람 융통성이 어때요? 이 사람 융통성이 200%가 넘는 거죠. 정관격을 놓으면 융통성이 없는데 이 편관격을 놓으면은 굉장히 융통성이 좋습니다. 자, 여자가요 이렇게 그 제격이면 여자가 제격을 놨다는 겁니다. 여자가 제격을 놨다, 정제든 편제든 간에 제격을 놨다는 얘기는요 재생관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갖다가 살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남편에게 되게 잘하게 됩니다. 전번 시간에도 제가 그 재생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여자가 정제격이나 편제격을 놨을 때 남편한테 그 되게 잘함으로써 자기 자식을 낳아줬죠. 자기 자식을 낳아줬으니까 이 남편이 이 처를 갖다 보호하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와이프가 싸우고 있으면 남편이 보고 무조건 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 불문을 떠나서 무조건 자기 부인의 편을 들죠. 이게 관이 죄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주에서요 재생관을 하고 있다면요 어떻다고요? 죄를 다루고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를 갖다가 관리하는 력, 그러니까 돈 관리라든가, 그죠? 그 어떤 그 돈 버는 일, 그런 거에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여자가요 관살이 혼잡해요. 이렇게 관살이 많다면 관살이 많은 거를 혼잡하다고 그러죠. 관살 혼잡 이거 써볼까요? 이게 관살 혼잡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많다는 얘기죠. 관성이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극제하는 거, 나를 갖다가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남자의 부침이 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관살은 여자에게 있어서 직업도 되죠. 그래서 관살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직업이 100개, 그죠?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얘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 여자가 만약에 토일관을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남자는 목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목이. 그러면 이 목이 많다는 얘기는요. 이 나무도 심어보고 이 나무도 심어보고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안 되니까 이 나무 바꿔서 또 뭐 심어보고, 이 나무 안 되니까 또 이 나무 심어보고. 그래서 관살을 이 토한테는, 토일관한테는 이 나무가 목이 관살인데 이 나무 저 나무 심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이 비폐해진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격 잡는 예가 됩니다. 어떤 사주가 이렇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간목을 놓고요.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다 유를 놨다고 이렇게 가정해 봐요. 유를 놨어. 그러면 여기 제가 격을 잡을 때 월지, 지장간에서 투출된, 천간에 투출된 것을 격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는 경하고 신이 있죠. 이렇게 지장간에 경하고 이렇게 신이 지장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장간에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신을 투출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예요? 관이죠. 그래서 이게 정관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관격, 이렇게 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관격은 어떻다고요? 법대로 한다고요. 이게 이렇게 잡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놨어,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없어.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편관격을 놓은 거죠. 이렇게 되면 편관격을 놨다는 거예요. 그럼 편관격은 어떻다가 융통성의 달인이라는까요? 가오의
모양 빠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렇게 다 투관됐다고 봐요. 자, 이 사람이 지장간에 경신이 있는데 다 투관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거로 격을 잡을 거냐 이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본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에. 그죠? 자, 이렇게 지장간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를 초기를 여기라고 하죠. 여기를 중기라고 하죠. 여기를 본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기를 갖다가 투출된 걸 갖다가 격을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얘는 10이고 얘는 20이죠. 이 본기죠. 이 본기가 투출이기 때문에 정광격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해석을 우리가 할 때는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정광격을 격을 잡지만은 반듯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은 이걸 우리가 이 사람은 뭘 쓴다는 거예요? 정광격도 쓰고 편광격도 쓴다는 사람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정관도 쓰고 편관도 쓰는다. 그죠? 이렇게 잡는다. 지금 설명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자, 격을 잡는데 지장간에 월지 지장간에서 천간에 투출된 오행으로 격을 잡는다. 그죠? 그래서 그게 두 개다. 여기 중기 본기 중에서 어떤 것이 다 투출됐을 때 그때는 본기를 위주로 그 격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설명드렸죠. 자, 월지에다 이 사람이 좌오묘유를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좌오묘를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다 이걸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출 안 됐어. 투출이 안 됐어요. 여기에 아무도 투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체로 좌우면은 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왕지라서 그렇습니다. 왕지는 월지에다 왕지를 놓은 사람들은요, 경신이 투출이 안 됐어요. 신금도 안 나왔죠. 경금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좌오묘의 왕지를 월지에 놓은 사람들은 이 왕지를 갖다가요, 월지에다 놓은 사람들은요, 어떻다고요? 그냥 그대로 격을 잡는다. 그럼 만약에 이걸 놨다면요, 여기가 이게 자를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수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인격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다 오를 놨어요. 이렇게 오를 놓으면 어때요? 이건 뭡니까? 목생화 상관 놨잖아요. 그래서 상관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묘를 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묘를 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바로 양인격이죠. 겁제인데 이거를 뭘 한다고요? 겁록격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양인격을 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좌오묘를 놓을 때는 어떻다고요? 그대로 격을 잡는다. 투관되지 않아도 지장간에서 투출되지 않아도 바로 격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격 잡는 법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인품을 나타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